근로소득만으로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돌면서 방송에서 엄청 많이 부추기죠.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불인이와 동학개미라는 이야기로, 불인이 뭐예요? 30대들 부동산 잘 모르는 수요들이죠. 동학개미는 말 그대로 이번엔 주식이죠. 주식에 몰려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봤죠. 스트레이트 이후에 기다렸다가 봤는데 내용 보니까 어땠어요? 불인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동학개미의 위험성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주식 투자해서 돈 벌, 그 다음에 뭐 금이나 은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배달 대행 또 하고 햄버거집 일했다가 택배 갔다가 배송 아르바이트해서 요거 다 어디다 쓴다? 집 또는 주식에 전부 다 넣는다. 그러면서 집 같은 경우는 막 옳은 사례들만 이야기하고 권 교수 형 그 사람 이야기만 했죠. 그리고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여론이 그러니까 번 사람 안 번 사람 이야기하는데, 번 사람의 이론은 뭐예요? 투기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론, 화폐 가치 하락, 물가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냐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하지 마세요. 피봅니다. 누가 봐도 이쪽은 무논리고 이쪽은 논리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처럼 유도를 하더라. 재테크 생존기라고 해놓고서 생존한 사람들만 이야기한다. 주식을 하면 돈을 번다, 혹은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성견지명을 가졌을 때 취재를 했었어야 되죠. 보통 이런 경우 뭐라고 그래요? 후견지명이라고 하죠. 부자가 되는 법, 부자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법 때문에 부자가 됐냐? 잘 생각해보면은 마음가짐, 이런 거, 행동,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다 부자 되진 않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꼭 부자가 될 것처럼. 예를 들어 2015년에 집을 사서 지금 팔면은 엄청난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걸 잘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굳이 일 안 해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2009년에 집 샀다가 2013년에 팔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손해였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냐 맞냐를 따지기 전에 그 논리가 맞는 시기인지 아닌 시기인지부터 봐야 되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가격이 화폐가치 떨어지고 실물가치가 오르는 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미 실물가치가 이렇게까지 올랐다. 실물가치가 더 낮을 시기도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사야 할 시기예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아니죠. 뭐 요때 샀다 치더라도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요럴 때 팔고 그러면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런데 지금 막 해야 될 것처럼 부추기고 있죠. 재테크 내용 보면은 올랐다, 한 달 뒤에 또 1억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2년 거주 집 매도 시 2억의 수익이 발생한다.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투자 공부해보고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1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10년 뒤 100만원은 지금과 다른 가치를 갖는다. 물가 상승이라도 따라가는 행위를 취해야 한다. 물론 현금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대부분은 현금 가치는 떨어지지만 다른 실물들이 굉장히 비쌀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공부를 해보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위기가 있더라.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지금? 예를 들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2013년쯤에 뭐 샀다, 집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현금 가지고 있는 바보짓을 한 거예요. 모든 건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 물론 안전자산과 부동산 같은 불안전자산, 그리고 주식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면으로 지식이 갖춰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공부를 하라가 아니라 옳은 것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사야 될 것처럼 하죠. 추석 때 작전 들어간다는 얘기 많잖아요. 다시 한번 띄우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방송부터가 그러고 있다. 동학개미 유혹 많이 하죠 요즘에. 이번에 테슬라 쇼크 후폭풍 동학개미가 막았다. 아니, 테슬라 쇼크가 났다는 거는 테슬라가 떨어졌다는 건데 그 와중에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팔고 빠진 사람이 이익이죠. 이게 막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 집값 하락 불인이들이 막았다, 막은 거예요? 막은 게 아니라 설거지 해준 거죠. 근데 표현을 이따위로 하고 있다. 주식 시작하고 나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주식 살 수 있는데, 간식 사면 돈이 모이는데,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모으기 위해 번다.
혹은 돈을 쓰기 위해 번다. 뭐 때문에 버는 거죠? 돈을 모으기 위해 벌면은 그 돈의 의미가 뭘까요? 방송에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때가 아니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데 허리띠 졸라매서 재테크해라.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돌지 않죠. 기업, 자영업이 죽는다. 당연히 근로소득이 떨어지죠. 근로소득이 떨어지면 불로소득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로소득은 남이 근로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얻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주식 같은 경우야 그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내가 돈을 불려줬다든가 여기가 굉장히 뭐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억이 있으면은 2억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큰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이 없다. 거기서 내 자본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근로해서 근로소득 불리는 거죠. 그런데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여기에만 몰리는 조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죠. 버는 투기꾼들도 있겠죠. 극소수겠지만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건설사랑 금융으로 간다. 솔직히 이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오르고 이런 괴리율이 생기게 된다. 경제위기 회복 안 됐는데 주식만 회복됐죠. 그러면은 돈은 어디가 벌어요? 건설사랑 금융. 사실상 가계 부채 늘려서 건설사랑 금융이 사는 거예요. 금융업계가. 그러면은 나는 평생 돈 모아서 뭐 버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100억이 들어갔다. 가계에서. 근데 100억 정도의 가치가 200억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100억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더? 가게에서 100억이 추가로 들어온 거죠. 100억만 들었어요? 150억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한 이 중에 50억은 어디로 빠졌다? 은행으로 빠졌다. 결국엔 내가 얼마 벌려면 누군가가 그만큼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동안 돈 버는 거는 은행 같은 금융업계나 건설사만 번다. 그동안에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자기가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인생 다 즐기고 못 즐기고 그러면서 돈을 다 줬다 갖다 바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영끌이 왜 위험해요? 소비는 둘째치고 여력이 없죠.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을 찾았는데 70세까지 돈만 갖느라고 소비 즐긴 게 없어요. 그 와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뭐 자식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출할 여력이 안 생긴다. 그게 문제죠.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는 그게 더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연끌을 하더라도 내 월급이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예전처럼. 근데 지금은 몇 년간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국내 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내수 비중이 줄어들고 수출 비중만 늘어난다. 몸집은 커지는데 계속 아직도 수출만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수가 안 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수출 중심 기업, 대기업들은 뜨는데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무너지죠. 지금도 자영업이 돈 벌어먹고 살만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렇지 않았죠. 왜? 프랜차이즈에서 다 떼가고 자영업들은 죽을 맛이잖아요. 소비가 안 돌죠. 계속. 그거 아껴가지고 집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니까 집값만 뛰는 거고 빚 계속 늘어난다. 집장만 비투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장이죠. 솔직히. 주담대도 주담대지만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났죠. 무슨 문제가 커요? 생계비 혹은 사업비 자영업들 안 돌아가잖아요. 요런 거에 의해서 대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빌려서 투자하고 있다. 실물 자산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기업이랑 부자들은 뭐 하고 있다? 현금화하고 있죠. 이들이 현금화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유도해요. 빚 늘어나는 건 이것 때문이다. 빚 늘어나는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이들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들은 죽어나는 거죠. 나중에 터졌을 때 폭탄 떠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대출도 굉장히 많다. 주변 둘러봐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지금 비투하고 집장만 하고 있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베어스턴스 쭉 나오면서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로 미국인들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파산. 리먼 브라더스가 왜 터졌어요? 무리한 빚으로 부동산 띄우기 들어갔다가 폭탄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 다 파산하고 빈곤해졌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96%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넘어섰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터질 게 덜 터지고 있죠. 금리 낮춰서. 사실상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거기다 전세자금 대출 그것도 빚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주가 폭락에 고민해오던 40대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 하면서 아파트랑 보험 담보로 대출받아서 3억 7천만 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이렇게 손해를 봤다. 안 터질 것 같죠. 리먼 때 이렇게 한번 터졌다 올라갔는데 지금도 한번 터졌다 올라갔으니까 끝난 것 같죠. 지금 테슬라 슬슬 다시 터지고 있는 거 보이고 2차 팬데믹 가능성 보이는데도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아야지.
일본 버블 붕괴됐을 때 잃어버린 10년 뭐 이야기 나오면서 다 이렇게 작살났죠. 부동산이건 주가건 다 떨어졌죠. 장기 디플레이션. 그 전에 일본 경제 어땠어요? 버블 경제라고 본인들이 표현할 정도로 버블인 건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호황이었죠. 일본 땅 다 팔아서 미국 땅 다 사고도 남는다. 2번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취소, 도산, 정리해고 이런 작살이 났었다. 우리나라 IMF 때 겪었으니까 그냥 끝일 것 같죠. 그때보다는 지금 기업 건전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지금 한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4분의 1 정도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취업 빙하기. 그래서 지금 일본에 생긴 게 뭐였어요? 그 뒤에 사토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버블 터지고 나서도 대부분의 자산은 누구한테 갔다? 당시에 중장년층한테 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들은 양보를 하지 않고 청년들은 얻을 게 없으니까 사토리 세대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 M4 세대죠. 그 뒤 청년들은 좋아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있었을까요? 속출했는데 그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우스푸어가 생겨났고 정부는 개인 손실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터뜨리면은 집값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집값 띄운다 막 틈새 시장 거기서 찾아가지고 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죠. 터뜨리려면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다. 하우스포어 속출했다. 저 때 죽어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경제적으로. 버블 붕괴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이야기 많이 했죠. 거품 엄청 많이 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터졌죠. 튤립 버블 저희 한번 강의했었죠. 구근 하나가 비싸면 뭐 집값도 넘어섰죠. 그러면서 뭐 소 6,000마리 팔아가지고 구근 몇십 개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버블이 쌓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작살났죠. 비트코인 어땠어요? 작살났죠. 결론, 돈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돈이 있는 거죠. 이 돈은 사실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 때마다 거품이 쌓이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가 붕괴가 됐었다. 지금이 그 시대죠. 그리고 정점이죠. 돈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돈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벌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할 수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사회가 됐을 때 경제가 안정적인 거지. 지금같이 위태위태한 경제는 일본 부동산 버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유로존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30대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50대쯤 되는 사람들은 그 심리에 편승해서 팔고 빠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지금 어떤 시기예요? 재테크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재테크도 때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경제 위기 때 재테크한다. 얼마든지 해보세요. 화폐 가치가 그렇게까지 폭락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래서 화폐가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그 실물이 엄청나게 기능을 하나요? 집이? 실물의 기능은 똑같다. 그걸 가지고 화폐 가치로 나누고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 때는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없이 부추김에 편승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파산하고 무너지고 하는 사람들 다 지식 없이 편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지식 갖추고 자기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